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파월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어제 나스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1.2% 하락이면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금리 인상을 여전히 파월 아저씨가 외쳤기 때문이죠. 연준은 무조건 인플레 2%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며, 안 그래도 최근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 금리를 올리던지 안 올리던지 결국은 끝이 보이는 악재다라고 볼 수 있고 단기간의 변동에서 그칠 거라고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악재가 나타나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지만 보이지도 않는 악재를 지금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조금 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된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바로 올해 아니겠습니까? 올해 금리 인상이 또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내년만 가면은 무조건 떨어진다에 베팅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기업들이 바로 빅테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와중에 우리나라 기업인 네카오가 슬슬 기대감을 가져도 되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왼쪽에 보시다시피 네이버의 주가는 여전히 바닥에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네이버는 7% 상승한 바 있지만 코스피 상승률이 15%인가 그 정도나 되니까 사실상 하락한 거랑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한 카카오는 고점 대비 70%나 하락한 주가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기업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한번 해봤었는데 실적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플러스 금리가 인하해야 그 기대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월이 저렇게 이해하고 있는 와중에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진짜 금리 인상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 그때부터는 아마도 네카오의 시대가 단기간으로라도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당연히 실적도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말은 여전히 이거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다음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5%나 급락을 했습니다. 잘 나가던 테슬라 어제 좀 크게 급락을 했죠. 어쨌든 이렇게 테슬라가 크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매수에서 중립으로 바꿨다고 해요. 물론 기업들이 차트를 보다시피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러한 리포트까지 나오니까 주주들이 던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바클레이스가 이렇게 하향 조정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테슬라의 랠리는 AI 기대감 플러스 슈퍼차저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두 개의 기대감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로 실적이 찍히기까지는 조금은 좀 먼 기간이 남지 않았나, 지금 당장 이거를 다 반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테슬라를 팔으란 소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테슬라한테는 조금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의견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머스크 기가팩토리 12개 더. 전기차의 승리자는 결국 테슬라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전 세계에 지으려고 하고 있으며 진짜 나중에는 애플처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차 중에 몇십 프로가 테슬라인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테슬라는 2030까지 전 세계 2천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각국 정상을 만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구를 만났나 봤더니 인도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하며, 머스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관세부터 낮춰줘라. 일단 인도에서 한번 팔아보고 그리고 공장 지을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그 반면 인도는 아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믿냐, 그냥 당장 공장부터 지어라, 그 이후에 네가 원하는 거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 회동에서 결론이 날지 이 부분도 관심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2개가 있고 그리고 중국에 하나, 독일에 하나가 있는데 앞으로 멕시코에 짓는 건 확정되었고 그리고 12개를 더 추가로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어제 쓱 봤던 소식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 들썩들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도 이제 진짜 자산이야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저나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 봤더니 이때까지 SEC는 현물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허용되지 않은 게 될 수도 있으니까 더 큰 기대감이 나온다는 거겠죠. 참고로 지금까지는 돈나무 언니가 많이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달리나 봤더니 블랙록이라는 이름값이 존재하고 있어서 야 이때까지 돈나무 언니랑 다르게 얘가 하니까 될 거다 이러한 기대감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최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혹시나 이번 ETF도 만약에 안 되면은 이번에 상승한 거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과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교육부 장관 사교육 대책 발표. 결국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함이겠죠. 사교육 칼질이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성공한 적이 없었던 사교육 칼질이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이 가는데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킬러 문항을 없애자는 게 쉬운 수능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학원에서만 배워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없애자는 것 이렇게 밝히며 오는 26일 날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교육 관련주 중에서 공교육 관련주인 유비온 그리고 애니능률 이런 친구가 연일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26일이라는 날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날 혹은 그 전날 아마 그때가 고점 아닐까라는 예상은 조금 해볼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테마주가 그런 흐름을 나타내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러한 관련주가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는지는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양자컴, 핵융합, 언젠가는 올 미래. 지금 봤을 때는 뭔가 공상과학 같고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항상 모든 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이 와중에 양자컴,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에 정부가 7천억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위에 관련된 딥사이언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창업에 지원을 한다고 하며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더나 그 기업도 딥사이언스 창업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겠죠. 이 작은 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성공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미래 기술에서도 한국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때 우리나라 증시도 그 흐름을 타고 불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역시 BTS의 10주년 기념 신곡 테이크2가 빌보드 싱글 글로벌 차트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노래는 뮤직비디오와 방송 활동이 없었음에도 핫백에서 48위로 진입을 했으며 글로벌 200과 미국 제외 글로벌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글로벌 200 차트는 2020년에 신설된 차트인데 신곡으로 1위를 차지한 첫 번째 가수가 되었으며 그래서 그런지 하이브는 연일 상승하며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가뭄이 너무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가 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루과이의 파소세베리노 저수지는 14일 기준 5.6%의 저수율을 기록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 공급 중단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식수 가격이 2배에서 5배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교역량이 4에서 5%를 차지하는 파나마 운하는 강수량이 부족해서 배가 다니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위해 선박 화물량을 줄이고 있다고 하네요. 무거우면 땅에 끓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줄인다는 소리겠죠. 매우 심각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미의 곡창지대를 이루는 아르헨티나도 가뭄으로 곡물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추정되는 곡물 수출 규모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곡물 관련 소식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버려지는 빵이 많아요. 요즘 편의점에서 폐기 처리되는 빵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언제만 하더라도 그 편의점에서 빵이 잘 팔린다 이런 얘기를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인기 끝났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맞긴 하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름철을 맞아 빵과 신선식품처럼 상하기 쉬운 제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소비기한을 1일에서 3일 정도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하루 이틀 더 팔아도 되는데 그거를 다 폐기 처리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편의점 점주분들은 폐기되는 빵이 좀 늘어나자 조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편의점 업계는 예민한 위생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여름철에 이러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슬라 대동. 자, 식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들썩들썩하는 그 친구입니다. 그리고 실적마저 뛰어난 친구죠. 자, 5월부터 조용히 14.5%나 상승한 대동. 증권가에서는 향후 캐파 확장과 함께 매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대동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3%나 성장 모습을 보여줬으며, 그리고 5년 전이랑 비교하면 매출액은 2배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3배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뭐 빅테크 관련 기업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차전지 관련 기업도 아닌데 농기계 관련주가 왜 이렇게 성장하나 봤더니 바로 해외에서 활약 때문이라고 하네요. 국내 대비 해외 매출이 3배나 높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대동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경쟁사의 점유율까지 잠식해 나가며 말 그대로 기계 자체가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점유율 확대를 지속할 전망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식량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식의 주가 흐름을 나타낼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제철. 이걸 안 사? 자, 지금 현대제철을 사면은 무조건 먹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금 현대제철은 역대 최저점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누가 말했나 봤더니 바로 대신증권이고 목표가 4.4만원을 제시. 그나저나 왜 이렇게 좋게 보나 봤더니 일단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이랑 동일한 수준이라고 예상을 하며 앞으로는 분기 판매량 회복 전망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글로벌 철강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지금 퍼가 5.4, PBR은 0.2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 경기 부양책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친하게 지내면서 앞으로 둘 다 좀 성장을 위해서 달려나갈 것을 예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철강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좀 발전하기 위한 그러한 중국 관련주라고 하죠. 인프라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원재료 가격 반등 등이 관측되고 있어 지금이 바닥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시각은 철강주뿐만 아니라 다른 화학주 혹은 뭐 벌크선 이러한 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ETF 보수전쟁. 최근 국내 투자들의 관심이 미국 배당 ETF로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개인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1,500억, 그 다음에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도 153억 원이나 매수를 했다고 한데요. 이에 미래에셋 자산 운용도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왼쪽에 보는 이거를 출시를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ETF는 분배 주기만 좀 차이가 있고 추종 지수가 사실상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거는 후발주자로 출발을 해서 0.03%라는 낮은 보수로 차별화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다른 것보다는 이게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동일 상품을 운용하는 운용사들도 보수를 인해할 수밖에 없어 보수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나이트크로우 장기 흥행 돌입. 위메이드의 신작이었죠. 나이트크로우. 저 길이 또 하루 정도 해봤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 또 RPG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즐기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저 기릿은 깨말못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달째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 흥행의 시작을 알렸다고 하네요. 자, 지금 매출 규모는 리니지 M과 함께 1, 2등을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추후 대규모 업데이트와 엔드 콘텐츠 등을 예고하고 있어서 여전히 그 기대감은 조금 더 남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 흐름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실적이 갑자기 빵 터지는 모습을 나타내면 주가도 갑자기 빵 터질 수 있고 주주분들은 빵 하고 웃을 수도 있겠죠. 그런 흐름이 과연 나타나 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청소년 10명 중 1명이 펜타닐을 사용해봤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여가부에서 중고생 1.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10% 내외가 그렇게 답했다는 거 조금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도 알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러한 설문조사는 아무리 익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짓말로 줄이는 경우가 분명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마약이라면 더 음지에 숨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면 바로 음란물이겠죠. 동일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음란물 이용률이 47.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보신 아마 남성분들은 전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100%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성인은 모르겠지만 청소년 남성의 95%는
무조건 볼 거라고 생각하고, 여성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음란물 이용률이 47%밖에 안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펜타닐도 우리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겠죠. 다음입니다. 우크라 재건 발표. 우크라 재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크라 재건 비용은 1290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의 2년치 예산이랑 비슷하다고 하죠. 그래서 누가 지원하나 봤더니 대표적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영국은 3억 달러, 미국은 13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최소 복구 비용인 5천억 달러에 비하면 0.3%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전 세계가 나눠서 낼 돈이 엄청나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알맥 8조 증거금. 화수 청약을 진행했던 알맥 8조가 넘는 증거금을 모집하며 흥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앞서 마녀 공장이 5조를 모으며 따상을 성공한 바 있는데, 마녀 공장보다 더 높은 증거금과 경쟁률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기본 따상이겠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알맥은 30일 상장으로 가격 제한 폭이 따상이라는 게 없어지고 따더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 따더블 터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시계름이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청약하신 분들 꼭꼭꼭 최소 한 주 이상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워치 6가 나옵니다. 다음 달에 갤럭시 워치 6를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며, 가격은 대략 45에서 70만원. 갤럭시 워치 5랑 다른 게 뭔가 봤더니 베젤이 좀 더 얇아지고 화면이 조금 더 커졌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계를 안 써서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쓰시는 분들은 전부 다 만족하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갤럭시 워치 등 삼성의 제품이 잘 팔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르노코리아 전기차 생산한다. 자, 르노코리아도 드디어 이제 하이브리드를 넘어 전기차 생산을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 공장에 연간 20만 대의 전기차 생산 설비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며, 빠르면 25년부터 생산 설비 구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남았죠. 26년에야 신차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대차와 기아를 따라서 중견 3사들이 전동화 전환에 나아가며 이를 위한 안정적 수급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러한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IRA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해외에만 좀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국내 전기차의 생산분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손정희 AI 투자한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희 회장이 AI 분야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AI 혁명은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그 선봉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경영 활동은 줄이고 AI 사업 확대 구상에만 전념하겠다며 발명과 제품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난 3년간 방어적 투자를 철저히 해 수중에 5조 원 정도 있다라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자랑은 아니라 앞으로 이거를 바탕으로 투자 열심히 하겠다는 거겠죠. 마지막입니다. 네이버 챗봇 내달 공개. 네이버가 인공지능 AI 챗봇 Q를 4달 중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Q가 뭔가 봤더니 MS의 빙처럼 챗봇 AI를 탑재한 검색 서비스인데요.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로 다음 달 중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자, 앞으로 다가오는 AI 시대, 네이버와 카카오가 거기서 점유율이 제발 밀리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